저희가 앞서 드렸던 이제 브런치글, 이제 스담스담에서 나왔던 글이죠. 그 글 중에 일부 인용된 그 문장을 두고 가감없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거죠. 네. 상대적 상대적 음, 박탈감. 박탈감. 무겁죠. 무겁네요. 한자가 아닌 게 한 글자도 없네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그죠?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뭐, 여러 코로나 시대 때 들렸던 얘기들 좀 정확히 보자면, 경증 스펙트럼에 있으신 그 장애인 형제가 계신 가정과 또 중증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음, 장애인 형제나 자녀분을 가진 가정과의 서로의 인식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정 내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얘기했듯이 뭐 비장애 형제가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형제에 대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혹은 그 반대 또 존재를 하고 또 비장애 형제가 한 명 이상,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이죠. 두 명 이상 존재하는 집에서도 또 다르잖아요. 나는 좀 더 집안에 이런 경찰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하는 편인데 내 여동생이나 내 다른 비장애 형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 그럴 때 느끼는 음, 상대적 박탈감 등등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음, 이런 모임에서 만나는 비장애 형제들끼리 느끼는 어떠한 상대적 박탈감이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뭐 대놓고 얘기를 나눠본 적은 이때까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키워드로. 근데 네. 이번에는 이 키워드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상대적 박탈감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상대적, 아까 말씀하셨던,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동생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정부 정책이 나오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은 대부분 경증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서 시행이 네, 되고 있더라고요. 음, 뭐 직업 네, 훈련이나 뭐 체육 활동이나 뭐 예술 활동 네. 이런 거를 중증인 장애인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음, 경우가 잘 없어서 그런 네, 부분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 네,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해서 그 발달 장애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내 동생은 이것도 보지 못할 텐데 하는 그쵸. 생각이 읽을 들 수가 없죠. 때가 읽기가 있었죠. 어렵죠. 네. 음,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중증인 발달 장애인을 타겟으로 하는 건 없구나 하는 점에서 그렇죠. 좀 실망을 하게 되죠. 네. 음, 그렇죠. 또 같은 정신적 장애인이라고 해도, 발달장애 스펙트럼에 있으신 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울증이라거나, 뭐 조현병 같은 것들을 앓고 겪고 있는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음, 정책이라거나 어떤 것들이 확실히 이제 특정한 좀 더 목소리가 큰 아마도 그런 스펙트럼 쪽에 당연히 먼저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디오님 어떠세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려던 게. 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도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 네. 제가 느꼈었던 상대적 박탈감은 이제, 장애 형제가 없는 집에 사는 아하. 친구의 형제 음. 관계와 저의 음. 이제 형제 관계에 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때, 음, 콕
집어서 어느 에피소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막, 항상 이런 얘기들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우리 비장의 형제들은 항상 막, 장애 형제가 없는 집안에서는 그 형제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뭐 죽네 사네, 이런 소리 하고, 막, 막, 뭐, 하면서, 막, 욕도 하면서, 막, 걔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너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이런 반응이 오잖아요? 나는 내 어, 어, 형제를, 음, 음. 근데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나도 그 순간 그렇죠. 내 오빠가 그렇죠. 미워서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 진짜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너는 어떻게 너는 오빠한테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할 숙연해지는 수가 거야. 있니? 우리가 그런 말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 그럴 수 부분이 있죠.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비슷하게 제가 이런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면서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에피소드인데 학생 때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끼셨다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학생 때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래 친구의 맞아요. 어떤 시선이라거나 또래 친구가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피드백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친구가 오빠 얘기를 할 때 이제 오빠 대학생이 되고 뭐 군대를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기는 그 말을 이제 체계적인 거짓말이 그때부터 지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음, 왜냐면 사실을 말하긴 너무 또 그런 거죠. 또 사실을 거기에서 그냥 나 오빠 대학 안 가고 오빠 군대 안 가고 뭐 그런 거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춘기 때 자의식이 용납을 안 하니까 뭔가 비슷하게 거짓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걸 이제 대학교 음, 때도 이제 친구 우정이 이어졌을 때 그럼 이제 가끔 이제 흘러가다 묻잖아요. 그럼 오빠는 잘 지내셔? 이렇게 물으면 내가 전에 어떤 거짓말을 쳤더라? 부터 이제 음,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많은 거짓말을 꾸준히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 기억이 안 나고 혼란스러우면서 아, 그럴 때 이제 되게 이제 나중에 그 친구를 얼추 그 시간을 넘기고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 굉장히 기분이 내가 지금 음, 뭐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음, 어 그런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타가 많이 음, 음, 오셔서 굉장히 맞아요. 힘드셨다라는 얘기를 다른 뭐 이게 한 소스가 아니고 여러분의 얘기를 조금 합친 겸이 있는데 그런 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뭔가 사람들을 피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음, 얘기를 음, 했는지, 기억이 안 이런 나니까. 게, 기억이 안 날 결, 정도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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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응변을 해왔기 때문에, 음, 그럴 수 있죠. 음. 그리고 그것도 약간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장애 형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보는데, 그렇구나, 이러면서 숙연해지고 약간 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그럴까봐 저는 그냥 오빠가 있다고만 얘기를 했고,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못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 좋은 친구인데, 아, 약간 그것 때문에 아직도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아, 음,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는? 음, 그쵸. 이 음, 친구한테 왠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얘기를 안 했을 음, 음, 뿐이기는 하지만, 음. 솔직하지 못한 것 같고, 근데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다가도, 뭔가 그 가족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그냥, 장애가 없는 오빠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음,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이 되고, 약간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 여러 음, 여러분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 고민을. 굉장히 여러분한테 많이 들었고, 진짜 고민이 될 법해요. 왜냐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말을 안 한 거가 나는 굉장히 그 사람을 속일 마음도 없고, 정말 저는 친한 친구라 생각하는데, 음, 말을 못해서 저는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이걸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보다 더 준비하셨는데, 펜션을 빌리신 분도 있어요. 그날 어, 말해야지. 음, 근데 와, 그날도 말을 못해서 라면 먹고 잤대요, 그냥. 친구랑. 라면 먹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크면은 그거를 이제 내가 말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그 펜션을 빌렸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고, 맞아. 나중에 그 펜션 사건 이후로 1년쯤 지난 다음에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펜션이 아닌 곳에서, 오, 그냥 노지에서 말씀하셨다고. 어, 들었는데, 생각보다 친구가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무거운 반응이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라는 반응이라서 한편 너무 안도되면서도 굉장히 힘 빠지는. 굉장히 자기는 음.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 해왔으니까, 몇 년간. 근데 그러니까 그 많은 반응이 제일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요. 사실. 네. 제일 파지티브한 아, 결과죠. 그렇구나. 네. 음, 그냥, 그래? 그렇구나. 그냥 그쵸.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정말 좋은 너무 좋은 것 친구분이 같아요. 맞았던 거죠. 정말 좋은 음, 친구분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상담 같은 거가 올 때 생각보다 정말 좋은 친구일수록 그렇게 무거운 반응을 안 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비장의형제 쪽이 되게 전전긍긍해서 이거 말하려면은 분위기와 시간과 저 사람의 뭐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걸 다 막 고려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을 때가 더 많은 거죠. 음, 근데 친구는. 왠진 그래? 모르겠는데, 네. 어, 그, 이제까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자꾸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어, 음,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를 대하는 시선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 음, 또 나는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난 원래부터 비장의 형제였잖아요. 근데 음,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관계에 혹시 변화를 줄까 봐 이제 그게 음, 두려울 수도 있죠. 두렵기도 하죠, 정말. 나는 사실 음.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이 관계가 변할까 봐. 그게 맞아요. 그냥 한편으로는 막연, 그 비장의 형제라는 부분을 너무 크게 볼까 봐 좀 얘기를 안 하게 그쵸, 되는 것도 있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같아요. 부정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비장의 형제가 뭐 매사에 매사에 안 좋은 음, 결론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예상을 할 음, 때도 부정적인 것부터 상상하고 이런 경우가 음, 많아서 특히 조금 음, 마음이 더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사실 가책 느낄 필요도 없는 일인데 굉장히 많은 맞아요. 가책을 느끼면서 저 친구에게 내가 왠지 좀 안 될 짓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비장의 형제가 지금도 많이 계시겠죠? 오늘도 많이 음,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은 없으셨어요? 다른 부분, 뭐가 저 있을까요? 한 가지 또 있는데, 오호. 사실 이거는 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모임을 아, 나는 하면서, 모임을 네, 나는 하시면서. 모임을 하면서 비장의 형제들 내에서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 흥미로워. 사실, 우리는 나 어릴 때 이런 것들이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되어서 자라서 성인에 대해서 터져서 약간 골마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처들이. 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난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하는 음,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리고, 계시죠? 음, 음, 또,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전혀 뭐 부담을 안 주려고 하셔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가끔, 아,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구나. 아, 그럴 때 있잖아요. 저희 모임 정말. 액티비티 때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 이런 액티비티 있잖아요. 네. 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박탈감이 맥스인 거죠. 이제 한쪽에서는 엄마 그때 정말 사람 아닌 것 같았고, 그거 나한테 빨리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 곱게 못 늙는다. 막 이런 거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 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날 네, 키워줘서 어떤 고마워요. 분들은,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이제 음, 혼자 쓰레기 그러니까 되는 거죠, 혼자. 네, 어, 저도 엄마를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또 맞아, 맞아요. 한편에는 미움이 있어. 근데 이 미움에 있죠.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음, 분들은 미움이 음. 없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이런 고민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와, 참, 비장의 형제라도 다르구나. 그죠. 부모님들이, 박탈감까지는 아닐 굉장히 수 있는데, 좋으셨구나. 이게 되게, 나만 쓰레기야? 라고 생각될 때가, 이 비장의 문제들 모임에서도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음, 예, 이제, 어, 음, 간혹 가다가 있죠. 근데 뭐 간혹 가다 있죠. 대부분은, 다들 음. 많이 공감을 하시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야나도 상태죠. 너도? 나도. 대부분은 그 상태인데, 음, 여기서 진아님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나는 애는 아무래도 발달장애는 형제자매로 두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정신장애는 형제자매로 둔 분들은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죠? 전데, 펄피디님, 근데, 그렇죠. 있죠. 근데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 조현병이나 이제 양극성 장애 관련된 거로 그 고생을 하는 형제를 둔 비장의 형제분들은 더 못 나오세요. 이런 모임에. 참, 음, 그 원인이 이런 모임에 나오실 때 더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있어요. 좋은 글씨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 보면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우팅 시킨다라는 느낌 정도예요. 이렇게 음, 내가 조현병을 가진 형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인드셋인 분들이 많아서 저희 음, 나는도 4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의 어, 늘 형제로 두신 비장의 형제 모임을 4년 만에 성공시켰죠. 그전엔 못했죠. 그렇죠? 모일 수가 없어서.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원인이, 박탈감을 느끼시는 그 전에 이런 모임에 나오는 용기가 더 필요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비장 형제 모임인데도 저희가 다 오픈하고 발달장애인의 형제 자매만 받는 게 절대 아니고 다른 분 다 오픈돼 있어도 워낙 소수니까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음, 흐름이 좀 되어 있는 상태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저를 보시면서 많은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 거의 뭐죠? 28살? 살 때 27, 28까지도 아무한테나 말 안 하고 살았었는데 저 같은 음, 애도 있으니까 나는으로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정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정신장애 형제 네, 자매분들도 다 같이 맞아요. 오셔서 얘기 나누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특히 이번처럼 온라인 기반으로 모임을 하실 때 오시면 조금 마음이 더 편하시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드네요.